주제는 내가 김영선주라고 윤 대통령 명태균 씨의 녹취 파문. 그런데 어제 밤 늦게 명태균 씨의 이 추가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고성을 지르는 녹취가 밤늦게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이 녹취를 들어보면 명태균 씨가 이른바 영부인과의 관계를 내세워서 굉장히 고압적으로 자기를 과시했다라는 면이 드러납니다.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하지 말라니까요. 대통령이 알아서 하겠다 하는데 왜 그래요? 본인이 대통령입니까? 내가 지시받았다 이제 못안 내려왔다 했잖아. 본인이 그러면 김건희한테 얘기하시오 그러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2번이나 전화 왔어요. 2번이나. 정리해달라고. 김건희에 딱 붙어야 본인이 다음에 육선을 할 거 아닙니까? 시킨 대로 해야. 어디 붙어야 먹고 산다고 내가 얘기해. 내가 그러면 앉아갖고 저 언론사 해갖고 노리저리 해갖고 예? 언론사 장사해 못 가야. 예? 그럼 김건희하고 대통령이 내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장사라는 얘기가 아니야. 하지 마시오. 모르는 건 하지 말라니까요. 안전한 거는 본인이 안전하게 하시오 제발. 이게 2022년 6월에 녹취가 된 걸로 추정이 되는 음성이 추가로 공개된 겁니다. 야, 이 4선, 5선의 여당 중진 의원에게 이른바 비속어까지 섞어가면서 굉장한 고성으로 윽박을 지르는 당시의 장면이 녹취가 됐는데, 김재현 최고위원님, 그러니까 이 명태균이라는 인물을 두고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분석이 많은데 명태균과 또 지난번 한번 세게 명태균을 비판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장면을 보면 실체가 있든 없든 그걸 떠나서 굉장히 자기 과시형이군요. 자기 과시형일 뿐만 아니라 김영선 전 의원은 그 명태균 씨에게 뭔가 엄청나게 의존하고 있고 네. 더 나아가서 명태균 씨가 자신의 운명을 쥐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이게 뭐 단순히 과시의 문제가 아니고 김영선 전 의원의 경우에 상당한 정치적 공백기가 있고 또 지역구를 옮겼고 그리고 공천을 받아서 출마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공천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면 네. 자신의 생명줄을 쥐고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일종의 뭐 가스라이팅인가요?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결국은 관계가 형성이 유지가 되었고 저 상태에서는 명태균 씨에게 잘 보여야 다음에도 공천을 받을 수 있고 그 과정을 명태균 씨가 쥐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예. 사실 같은 정치인 입장이고 또 김영선 전 의원을 제가 잘 아는 편이지만 참 부끄럽습니다. 부끄럽다. 참담한 심정입니다. 명태균 씨와의 이제 금전 거래 의혹까지 사실은 김영선 의원과 명태균 씨 사이에 일고 있는 상황인데 저렇게 명태균 앞에 꼼짝 못하는 듯한 녹취까지 공개가 된 건데, 자, 한 가지 좀 의문인 것은 김 최고위원님, 본인이 지난 공천에서는 컷오프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김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명태균 씨가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인물로 굳건히 믿었던 모양이군요. 그렇죠. 이제 지금 그 상황이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을 배려해서 공천에 배려하라고 해서 공천을 받은 것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죠. 네네. 지금 드러난 내용만으로는.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김영선 전 의원은 명태균 씨가 자신의 공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전후 사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내가 계속 정치 활동을 하고 정치 생명을 이어가려면 명태균 씨를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을 거고 그 과정에서 달라는 돈도 줘야 되고 또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뭐 그런 입장이 아니었나 생각해요. 근데 저렇게 정치를 해야 된다면 참 이 나라 그 주권자인 국민은 어디 갔느냐는 거죠. 네네. 김영선 전 의원의 주권자는 명태균이었죠. 그리고 명태균에게 세비 반도 1원 한 푼 떼지 못하고 바쳐야 될 정도였다면 저 지역구의 지역구 주민은 뭐가 되며 또 국회의원으로 선출하고
국민의 대표로 믿고 그 인정했던 많은 국민들은 뭐가 되며 하여튼 참 심정이 복잡했습니다. 예. 자, 이 명태균 씨의 고성 녹취는 계속되는데 김건희 여사를 권력을 쥔 사람으로 지칭하는 녹취도 공개가 됐습니다. 들어보시죠. 본인이 왜 판단합니까? 오야가 위에서 쏘락하면 쏘야지. 본인이 오야입니까? 본인 그 김건희한테 가서 김건희한테 뭘 말이라도 똑바로 해요. 김건희가 권력을 쥐고 있잖아요. 권력 쥔 사람이 오다를 내리는데 본인이 왜 잡소리 합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 본인 거 다 윤석열이랑 온천해서 윤석열이 뭐라 할 줄 압니까 나한테? 시키면 왜 시킨 대로 안 합니까 자꾸? 본인 생각이 왜 필요해요? 이렇게 답답하게 정치를 진짜 누가 오다를 준단 말입니까 오야가? 내가 꼭 그런 얘기를 해야 됩니까? 시키면 시킨 대로 하이소 그냥. 2022년 6월인데 자 김영주 의원님, 김영선 의원이 무언가 명태균 씨가 하라는 것에 좀 반대되는 주장을 내세웠던 상황 같고요. 어쩌면 명태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김영선 전 의원이 의심하기 시작했던 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자 이제 명태균이 갑자기 윽박을 지르면서 오야 권력을 쥔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그러면서 대통령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근데 결정적으로 뭐라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도 않아요. 무언가 있는 듯 내가 어떤 사람인데 있는 듯 내 말을 안 듣냐라는 거인데 이게 일종의 어떤 그 전형적인 무언가 가스라이팅을 하는 관계에서 저 사람이 의심을 하기 시작할 때 윽박지르는 뭐 그런 것 같다라고 분석하는 분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심리적으로 보면은 이제 공천을 받아야 될 사람 입장에서는 어쨌든 확정되기 전까지는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네. 명태균 씨가 아무리 뭐 가깝다 하더라도 당이라고 하는 공간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는 또 그런 공간에 줄을 대고 싶고 다양한 방법의 어프로치를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됐을 때 명태균 씨의 역할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방식으로 보면 그렇죠. 그렇다면 그게 다른 방식으로 나중에 뭐 전략 공천이든 어떤 방식이든 이루어졌을 때 김영선 의원이 내 방식이 맞아서 내가 됐어 이렇게 우길 경우에 월급도 반띵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자기 지위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그걸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게 정치 브로커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오롯이 내가 노력한 것으로 당신은 공천을 받았어. 이걸 하고 싶어 하는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거 외에는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인데 실제로 뭐 김영선 의원이라도 그런 얘기를 모르겠어요. 윤한홍 의원이 당장 사실은 명태균 씨하고 적대적 관계고 네. 실제적으로 후보가 왔을 때도 윤한홍 의원이 명태균 같은 사람 올리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했다잖아요. 예. 이제 그리고 상대가 있는 것이고 나름대로 지역 사회라고 하는 것이 명태균 씨는 경남 지역에서는 알만한 사람이 다 알아요. 뭐 사기죄도 지었고 뭐 막 말하자면 재판을 들락거리는 사람이라는 사람은 안단 말이에요. 오히려 중앙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죠. 뭐 윤 후보나 김건희 여사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여론조사 전문가라고 알지만 지역사회에서는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가 얇으니까 계속 의심할 수밖에 없고 명태균 씨는 나를 의심하느냐 나한테 도전하느냐 예. 이런 말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직은 뭐 정확한 상황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김영주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명태균에 대한 일종의 의심이 싹 틀 때 명태균이 오히려 고압적으로 어떤 영부인과의 관계를 과시하면서 부풀리면서 계속해서 본인의 어떤 입지를 그러니까 다져가는 장면이다. 이번 공천은 오롯이 내가 한 그런 결과다라고 주장하고 왜냐하면 싶은 거죠. 결과적으로만 놓고 보면 육선의 배지를 명태균이 그러잖아요. 육선 안 될 거냐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 하면서 비속어가 있었는데 명태균이 육선을 못 해줬어요. 컷오프는 사실 굉장히 굴욕적인 결론인데 컷오프를 당하는 하지만 명태균 입장에서 계속 과시를 해야 된다. 내가 마치 육선을 다룰 수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김구식 교수님,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저 시점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2022년. 봐요. 2022년 6월이니까 2022년 5월에 이 보궐선거로 공천을 받아서 네. 당선이 돼서 5선이 된 거 아니에요? 아마 2020년 6월이면 21대 국회 이제 하반기 그 원구성을 해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나왔습니다만 국회 부의장을 하고 싶어 했잖아요. 실제로 국회 부의장에 출마를 했다가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모르겠습니다. 전후명당은 모르겠습니다만
5선의 고지에 이제 도달한 이 김영선 의원이 국회 부의장을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가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 뭐 이런 식의 이야기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명태균은 김건희 여사나 등등과 이렇게 소통을 해보니 아닌 것 같다. 오다가 아직 없다. 그러니까 너는 오야가 오다를 해야지. 너 지금 함부로 움직이면 너 안 된다. 육선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니. 뭐 이런 식의 저는 맥락 같아요. 제가 지금 추측하기로는. 추측입니다만. 네. 그래서 결국 뭐 2년 뒤에 2024년 금년에는 뭐 컷오프돼서 공천도 못 받았습니다만. 그러니까 저 당시 상황에 그런 거 가지고 김영선 의원의 어떤 의지에 대해서 명태균이 저렇게 단칼에 예. 고압적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오야에 오다가 있어야 되지 네가 뭐가 되느냐. 예. 권력자 옆에 붙어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점에서는 아까 우리 김재원 최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한국 정치의 5선의 중진 국회의원이 저런 식의 모습을 보이는 게 자체가 너무 자괴스럽습니다. 예. 너무 자괴스럽고 두 번째로는 저기서 명태균이 말하는 김건희 여사 이야기하는 거 권력자 김건희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당으로서는 정말 명태균이 저런 이야기를 허장성세나 자기 스스로 과대 포장하기 위해서 했을 수도 있지만 전반적인 맥락에서 김건희 여사와 소통을 한 게 사실이고 또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몇 가지 명태균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 이렇게 자랑할 만한 몇 가지 것을 했다고 한다면 예. 실제로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이 오갔는지가 참 저희들로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고요. 더 중요한 것은 뭐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김건희 여사가 저 때는 이미 이제 대통령의 배우자 영부인으로서 활동할 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명태균 씨 같은 검증되지 않은 그리고 공직조차 맡을 만한 자격조차 안 되는 저런 사람에게 수시로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저런 정치적인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치 도의적으로 저희 당 입장에서는 정말 죄송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저 진돗개를 보면요. 그 주인에게 충직하다, 충성스럽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진돗개는 그게 아니고 자기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을 기억하고 따른다는 거거든요. 아마 많은 정치인들이 공천을 받게 될 때 자기에게 첫 번째로 알려준 사람이 제일 실력자라고 생각할 겁니다. 일종의 착각인가요? 착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실제일 있고. 수도 있고. 예, 그 정보에 가장 잘 접근했으니까요.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 그리고 오래 기억이 남을 겁니다. 진돗개처럼. 김영선 전 의원은 아마 이게 보면 공천이 발표되기 전날 알려주잖아요. 예. 그렇게 되었고 그것도 이 전후 사정을 설명까지 했잖아요. 내가 김건희 여사에게 부탁해서 당신이 공천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한테 똑바로 해라 하면 진돗개가 주인 따르듯이 그렇게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된 거죠. 그리고 우리 김근식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부의장 출마 문제가 실제로 있었어요. 예. 그 당내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국회 부의장에 출마하겠다고 하면서 내세운 게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서 의원들이 아주 싫어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당시에 들은 적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실제로? 실제로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사실관계를 보면 김건희 여사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저런 무자격자가 우리 당의 공천을 받고 유권자들의 그 선출 유권자들의 표를 모아서 국회의원으로 재직을 했지만 그러나 또 시스템이 가동이 되어서 지난 그 22대 총선 때는 국회의원 그 평가를 해보니 꼴찌였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컷오프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게 아마 이 단적으로 지금 이 녹취 내용에 나타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은 지역구에 선출된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자이거든요. 그럼 지역 주민들에게 선출을 받았지만 지역 주민을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명태균을 주인으로 생각한 거예요. 마치 진돗개처럼. 그러니까 벌어지고 있는 이 많은 기괴한 현상들이 있는 거죠. 저는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네.